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나저나 우리 가이드님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네, 잘 잤어요. 아니, 푹 잤어요. 저는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잠들고 오, 자는 동안은 누가 업고 가도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수면 시간이 좀 짧아서 걱정이에요. 혹시나 나중에 치매 걸리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사회자님은 잠을 잘 주무시는 편인가요? 솔직히 이 부분을 좀 제가 상담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숙면을 잘 못해요. 매일 꿈을 꿔요. 이 꿈을 꾸는 동안은 진짜 한 편의 소설이 쓰여지는 것처럼 왔다 갔다 이러면서 엄청난 꿈을 꾸는데 깨서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생각 안 나고. 근데 이게 계속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그 깊은 수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정말 짧은 거예요. 이게 걱정이에요. 근데 말씀처럼 이게 잠을 잘 못 자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이게 진짜인가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수면 문제를 단순히 질병의 증상으로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수면 문제가 치매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결국은 수면과 치매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우리가 잠을 잘 때 뇌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청소 활동을 이루어지고 있어요. 잠을 자는 동안 뇌 세포가 수축되면서 세포 사이의 공간이 넓어져요. 그래서 뇌 척수액이 더 쉽게 뇌 속 노폐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근데 수면 부족이 계속 누적되면 뇌 속에 이런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이로 인해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노폐물이 뇌 속에 계속 쌓이게 돼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퇴행성 뇌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이 자야겠는데요? 뇌 청소 좀 잘 되게. 그렇지는 않아요. 수면과 치매 발생 사이의 연관관계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지만 수면 부족뿐만 아니라 과다 수면 역시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는 게 여기도 나오는데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자는 게 좋습니까? 적정 수면 시간은 7에서 8시간이 좋다고 해요. 6시간보다 적게 자거나 또 이제 9시간보다 많이 자는 것은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수면의 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낮잠 빈도,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 수면 호흡 장애, 수면의 지속 시간과 질 등과 같이 수면과 관련된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18년 자료이긴 합니다만 그 자료 보면 치매 환자 보호자 10명 중에 9명이 수면 부족을 겪고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숫자가 생각보다 많죠.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치매 어르신 중에 수면 장애를 겪는 분이 많죠. 그래서 자연히 간병하는 분의 수면에도 영향을 주고요.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밤에 푹 쉬어야지 또 낮에 어르신을 더 잘 볼 수 있을 텐데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르신이 왜 밤에 잠을 안 자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가이드님, 나이가 들면 흔히 잠이 없어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심이나 걱정이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근심 걱정 때문에 잠들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호르몬의 영향이 커요. 나이가 들면 뇌의 노화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거든요.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멜라토닌이 뭡니까?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불리는데요. 잠자기 2시간 전부터 분비량이 늘기 시작하면서 자정을 지나 새벽에 이를 때까지 고농도를 유지하다가 해가 뜨면 급격히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멜라토닌 분비하는 뇌의 송가체가 퇴화하게 되어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51세에서 65세에서의 멜라토닌 최고 분비량은 20에서 35세의 절반에 불과하고요. 65세 이상에서는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밤잠이 없었군요. 그럼 치매 어르신들도 대부분 이제 고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수면 장애를 겪으시겠네요. 네, 치매 어르신의 50% 정도는 불면증, 야간배회 같은 이 수면 장애를 보이시죠. 특히 치매 어르신은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주 깨세요. 왜 깊은 잠을 못 이루시는 거죠? 치매로 인해 수면의 일주기를 담당하는 뇌 부위의 신경세포가 손상되거나 아세틸콜린의 분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뇌 부위가 퇴화되면 수면의 효율이 감소하고 각성이 잦아져요. 그래서 렘 수면을 하거나 서파 수면이 감소되는 수면 장애를 보여요. 이게 한마디로 자다가 금방 깨고 계속 얕은 잠을 주무신다는 거죠. 네. 또 밤에 잠드는 것 자체를 많이 어려워하고 대개 밤에 불면증으로 못 자고 다음 날에 피곤해서 낮에 종일 자죠. 그리고 밤에는 다시 잠을 자지 않는 악순환을 반복하는데요. 특히 이 파킨슨이나 루이체 치매는 낮에 과도한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 밤에 홀로 깨어 있으면 본인도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럼 주로 뭘 하고 계실까요? 상담 하나 소개해 드리면 치매 어르신이 밤새 자지 않고 이방 저방 기웃거리고 돌아다니고 부엌이며 거실을 분주히 왔다 갔다 하신대요. 그러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도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옷장에서 옷을 꺼내어 방에 널어놓고 짐을 쌌다 풀렀다 하며 거실에 있는 또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두기까지 하신대요. 낮에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센터에서는 온순하게 잘 지내신다고 해요. 저녁 드신 후 밤만 되면 180도 바뀌어 딴 사람처럼 되고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고 해요. 예전엔 눕기만 하면 주무시던 분이었는데. 이게 배배 증상 같은데 그러다가 진짜 현관 밖으로 나가실까 걱정됩니다. 그렇죠. 또 다른 증상으로는 아무도 없는 빈방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제지하면 오히려 흥분해서 폭언, 폭력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신대요. 가족분들은 자야 하고 어르신은 깨어서 활동을 하시고 소리 내고 또 무슨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안전사고 날까봐 불안해서 같이 깨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지겠는데요. 네. 온 가족이 밤에 잠을 설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른실을 입원시키거나 또 요양시설 입소를 고려하기도 하지요. 대처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뭐 수면제를 먹는다든지. 치매 어르신에게도 의사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드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펜계의 수면제, 즉 신경 안정제에 속하는 향정신성 약물은 치매 어르신의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논란이 있어서 많이 쓰이지는 않고요. 주로 비벤조디아제펜계의 수면제로 흔히 졸피뎀을 사용하는데 혹시 졸피뎀 들어보셨어요? 네, 졸피뎀은 들어봤어요. 이런 비벤조디아제펜계 수면제를 사용하는데 이런 수면제도 골절이나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해요. 골절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수면제를 복용한 환자의 골절 사고는 그렇지 않는 환자에 비해 40%가 더 높고요. 고관절 골절의 경우는 59%가 더 높다고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밝혀진 것은 아닌데요. 아마도 수면제를 복용하면 다음 날에도 잠이 들 깬 상태라고 해야 하겠죠. 건강한 성인도 몽롱한 상태이니까요. 근데 체력이 약한 치매 어르신이다 보니까 몽롱한 상태로 생활을 하다 다치시는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그럼 일반 성인은 괜찮을까요? 일반 성인은 이런 골절은 아니고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면 인지 기능에 부정적 역할을 미친다는 국내의 연구가 있어요. 인지 기능이면 치매 말씀인가요? 네, 국내의 연구인데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4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데이터를 비교를 하였는데요. 30일 이상 수면제를 복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간의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을 비교하였더니 글쎄 수면제를 복용한 군에서 복용하지 않는 군보다 발병률이 1.8배 높았다고 해요. 약 2배인 거죠. 그러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반드시 수면제 복용이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킨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수면제를 복용하면 그 다음날 몽롱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지 기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잠이 안 오면 수면제 복용을 생각하는 분 있으실 텐데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되도록 복용을 안 해야겠어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의 수면장애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멜라토닌 호르몬의 감소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수면 장애를 일으킬까요? 통증 때문일 때도 있어요. 관절통이나 치통 같은 신체적 질환의 통증이 있어서 아파서 못 주무시기도 하고요. 혹은 심장질환, 폐질환, 빈혈 등이 있어서 숨이 차서 못 주무시기도 하고요. 또 파킨슨 병이 있으면 자다가 팔을 휘두르거나 다리를 차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죠. 신체적 질환이 있어서 잠을 못 이루신다. 그 다음은요? 불안, 초조, 기분의 변화 등의 행동 심리 증상의 출현에 따른 것인지도 감별해야 해요. 밤이 되면 또 그 시간을 혼자 좀 적막한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게 불안하기도 하고 혹시나 낮에 있었던 일에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못 주무실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이건 젊은 사람들도 비슷하게 있는 문제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약물의 변화입니다. 어르신들이 워낙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약 중에 각성을 일으켜 잠을 방해하는 성분도 있어요. 혈압약, 천식 등에 먹는 호흡기약 또는 관절염 때문에 먹는 스테로이드 약이 이에 해당될 수 있어요. 당뇨나 고지혈증, 혈전 생성 억제제 같은 약 중에도 수면에 방해되는 약도 간혹 있습니다. 약의 부작용으로 잠을 못 이루는 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 최근에 약을 바꿨는데 그 이후에 이 수면의 리듬이 깨어졌다면 약을 처방해준 의사와 상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약 복용 시간을 가령 저녁에 먹던 것을 오전에 먹게 하는 등 이 변화를 줘보면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도 있어요. 어떤 약이죠? 만성 통증을 조절하는 일부 약은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항우울제 중에도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이 있어요. 하지만 방해되는 약도 있으니까 수면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네. 그 어르신들이 복용하고 계시는 그 치매 치료제는 어떻습니까? 제일 많이 쓰는 약제가 아세트콜린인데 이 약은 뇌를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아침에 복용하도록 하고요. 메만틴이라는 약제는 흥분을 억제해서 치매를 치료하는 약제인데 실제로 잠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일부 수면에 방해가 되더라도 치료에 필요한 약이라면 복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잘 조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밤에 화장실에 자꾸 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화장실에 가려고 깨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깬 김에 화장실에 가시기도 하고 또 화장실에 가는 과정에 실금이 있으면 속옷이 불편하고 불쾌한 기분에 또 밤새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기 전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라는 거예요. 이게 수분 섭취가 꼭 물뿐만 아니고 수박 종류 같은 이런 과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물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가 정말 심하게 진행되면 밖과 낮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어져요. 지금 밤인지 낮인지 무슨 계절인지 잘 모르죠. 이런 시간의 변화가 인지 안 되니까
언제 자야 할지를 몰라서 생활 리듬이 불규칙해지고 깨지는 경우예요. 어르신도 혼란스럽겠는데요. 맞습니다. 어르신도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하는 것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아요. 결국 어르신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보이시니까 가족분들이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을 관찰해서 밝혀내어 또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네. 자, 수면 장애의 원인은 이 정도로 알아봤고, 그렇다면 가이드님, 우리 치매 어르신들이 잘 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지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하기예요. 뭐랄까,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비슷한 시간에 외출하고, 비슷한 시간에 돌아오고,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는 말씀인 건가요? 네, 잘 아시네요.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아요. 낮에는 치매 안심센터에 가고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씻고 밥을 먹고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활동 속에서 어르신도 밤이 되면 아, 이제는 자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하기.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잘 때 빼고는 누워있지 않기예요. 아, 저는 자주 누워 있는데 어떡하나.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노곤노곤하다고 낮잠이나 잠깐 자볼까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인 건가요? 맞아요. 식후에는 산책 같은 활동을 하세요. 한 번 할 때 최소 30분은 걸으시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너무 피곤하지만 않다면 가벼운 일을 하는 것도 좋고요. 산책이 보면 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추울 때는 추운 날씨에 노출되고 또 더울 때는 더운 날씨에도 노출돼 보고 낮에는 햇빛도 쬐고 그렇게 시간의 변화를 피부로 느껴봐야지 좀 더 오래 그 인지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왜 갑자기 저도 막 걷고 싶은데요. 그죠? 치매 어르신 잠잘 자기 세 번째, 잘 준비를 하기예요. 이불 펴고 그냥 누우면 안 됩니까? 편안한 환경에서 자기 위해서는 TV나 라디오는 꺼주세요. 많은 경우 자기 전까지 TV를 켜놓는데 사실 수면에 방해돼요. 자기 한두 시간 전에 꺼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불도 포근포근한 걸로 준비해 주시고 방안 온도도 적당한 온도 유지하시고요. 방에 불은 끄고 화장실 전등은 켜두시고 마루나 복도도 작은 전등을 켜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물론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잠이 더 잘 오겠죠. 하나 더, 자기 전에 화장실 꼭 다녀오기. 그렇죠?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어르신 속이 편하도록 저녁은 좀 가볍게 드시게 하고요.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 같은 것도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겠죠? 하나 더 덧붙이면 커피나 바카스처럼 카페인 음료, 이런 카페인 음료는 오후 한 서너 시 넘어가면 안 마시는 게 좋겠죠? 네, 사회자님. 오늘 이야기한 것 복습 좀 시켜주실래요? 자, 정리 요정 나왔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선 치매 어르신이 밤에 주무시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신체 질환으로 통증이 있는지, 환경의 문제로 불편해 하시는 건지, 혹은 약물의 변화가 원인인지 등등. 확인 결과 별 이상이 없다면 하루 일과가 너무 단조롭고 활동량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하기, 낮잠 대신 운동하기, 안정된 잠자리 분위기 만들기, 숙면을 위해서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기,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자,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정리 요정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잠 잘 자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에요. 오늘 밤에도 우리 모두 쿨쿨 숙면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잘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지요. 대구광역치매센터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다음 시간 역시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오늘 마지막은 정리요정 목소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로수에서 만나요.